요즘 잠깐 서 있다가 움직이려 하면 다리에 힘이 스르르 빠져서 깜짝 놀라실 때 있으시죠? 계단 내려갈 때 발이 순간 버벅거리면 혹시 넘어질까 더 겁나고요. 이게 꼭 나이 들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딸 미정이 입장으로 자료를 꼼꼼히 찾아보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다리 근육이랑 신경의 호흡을 깨뜨려서 필요한 순간의 힘을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그 습관들만 살짝 바꿔도 힘이 덜 빠지네 하는 느낌이 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에 힘 풀리는 습관 5가지를 딱 집어서 왜 문제가 되는지와 집에서 바로 바꾸는 요령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언제 힘이 빠지기 쉬운지 미리 알아차리는 법, 외출 전 취침 전 10초 점검 루틴, 그리고 안전하게 일어서는 한 동작까지 챙겨가실 수 있어요. 앞으로 걸음이 더 단단해지길 기대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드는 습관 3가지를 꼭 집어 말씀드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집에서 바로 바꾸는 방법까지 한 흐름으로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단지 나이 탓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 온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 있고 그 습관을 바로잡으면 걷는 힘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외출이 괜히 두려우실 때가 있으시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해마다 한 번 이상 넘어지는데 그 바탕에는 다리 근력이 약해진 현실이 있습니다. 이 약해짐을 더 키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일상 속 습관이에요. 특히 오래 앉아있기, 다리 꼬고 앉기,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 이 3가지가 근육과 힘줄, 신경의 호흡을 무너뜨리고 무릎과 엉덩이, 허리의 균형까지 흐트러뜨립니다. 여러 보건 자료와 노인의학 연구, 병원과 보건 당국의 건강정보에서도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라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가이드를 함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래 앉아있는 습관부터 볼게요. 몸은 쓰는 대로 변합니다. 하루에 의자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근육은 굳이 힘을 낼 필요가 없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앉아있는 동안 엉덩이와 허벅지 앞뒤 근육은 길이와 탄력을 잃고 종아리는 펌프처럼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혈액순환이 둔해지면 계단에서 발이 버벅이고 일어설 때 어지러운 듯 휘청이는 느낌이 커집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속으로 앉는 생활이 근육량 감소와 균형 능력 저하와 연결된다는 보고가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지는 단순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는 쉬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분명합니다. 노인 건강 데이터는 오랜 좌식 생활이 근감소증과 낙상 위험을 함께 키우는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병원 건강정보와 노인병 관련 자료에서도 3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일어나 움직이는 짧은 깨우기가 혈류와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수도관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물을 한 번에 오래 틀어두는 것보다 일정 간격으로 잠깐씩 흐르게 해주면 녹이 덜 슬듯 우리 다리도 주기적으로 일어나 움직여주면 순환과 반응성이 유지됩니다. 이제 다리 꼬는 습관을 이야기할게요. 다리 꼬면 편한데 왜요?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무릎과 발목은 억지로 방향을 고정한 채 앉게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 바깥쪽은 과하게 당기고 안쪽과 엉덩이 깊은 근육은 게으러져요. 오래 지속되면 한쪽 다리 힘이 더 빨리 풀리거나 무릎 앞과 옆이 아프고 발목이 자주 꺾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환이 막혀 종아리가 붓고
저림이 심해지며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면 휘청하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활의학 자료와 보건 포털에서는 양발을 바닥에 고르게 두는 중립 정렬을 기본으로 권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골반이 틀어지는 걸 막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입니다. 이건 근육의 벽돌이 모자란 상태와 같습니다. 마흔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조금씩 근육이 줄기 때문에 같은 식사량을 유지해도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특히 아침을 대충 넘기면 하루 전체 단백질이 모자라서 다리에 힘이 필요할 때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국내외 병원 자료와 영양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 어르신의 경우 체중 1kg당 대략 1.0에서 1.2g,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분은 1.2에서 1.5g까지 단백질 섭취를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5kg이라면 하루 65에서 80g 정도가 목표가 됩니다. 달걀과 생선, 살코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와 콩, 요거트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드시면 소화가 편하고 아미노산 구성이 고르게 맞춰집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걱정과 반론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서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께 똑같은 처방을 드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 앉아있지 않기를 목표로 하자는 뜻입니다. 30분마다 2, 3분만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부엌까지 왕복을 한번 하고 의자 뒤에 가볍게 손을 대고 까치발을 10번 하고 종아리 뒤를 20초 늘린 다음 다시 앉는 식의 짧은 깨우기를 끼워 넣어주세요. 다리 꼬면 허리가 편하던데요? 라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골반 기울어짐과 순환 저하를 키우는 대가가 큽니다. 그럴 땐 등받이에 작은 허리 쿠션을 대고 양발을 바닥에 두고 무릎 사이에 가벼운 쿠션을 끼워 편안한 중립을 만들어 보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물이 아닌가요? 라는 걱정도 있으시죠. 기존에 신장질환이 없다면 어르신에게 적절한 단백질 증가는 근감소증 예방에 이득이 크다는 고고가 많습니다. 다만 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개인화해 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0분 규칙입니다.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두세 분 움직입니다. 루틴은 간단한 세트로 외워두세요. 부엌까지 천천히 왕복을 한번 하시고 의자 뒤에 가볍게 손을 대고 까치발을 10번 하시고 종아리 뒤 스트레칭을 20초 하신 다음 다시 앉습니다. 이것만 해도 혈류가 돌고 다리 신경이 이제 일어날 준비를 다시 학습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이나 텔레비전 광고 시간, 찬물이 끓는 소리 같은 생활 신호를 일어나는 신호로 삼으면 꾸준히 지키기 쉬워요. 둘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앉으실 때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 전체를 바닥에 지지하고 무릎과 엉덩이는 기역자 모양을 유지합니다. 배꼽을 가볍게 등받이 쪽으로 당겨 허리를 긴장 없이 세워주세요.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을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다리를 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 발끝을 살짝 들어 발볼만 바닥에 대는 동작을 5초 유지해 보세요. 이 간단한 대체 행동이 꼬기 습관 회로를 끊어줍니다. 셋째는 아침 단백질 고정식입니다. 아침은 곧 단백질이라는 규칙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달걀 하나에 두부 반모를 곁들이고 김 한 장을 더하거나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견과 한 줌과 삶은 달걀 하나를 더하거나 통곡물, 식빵 한 장에 닭가슴살 슬라이스와 토마토 2조각을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20에서 30g 전후를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 살코기를 조금씩 더해 하루 목표를 채우고요.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고
식사 후 짠 음식은 줄여 부종을 낮추면 더 좋습니다. 넷째는 일어설 때의 한 동작 순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순서를 외워두세요. 엉덩이를 의자 앞쪽으로 살짝 이동하고 발을 몸 쪽으로 5cm쯤 당겨 무릎을 더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살짝 숙여 중심을 발 위로 옮긴 다음 팔걸이나 허벅지를 가볍게 짚고 하나, 둘에 일어섭니다. 완전히 서서 2초 정지한 뒤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 5단계는 균형 감각을 예고, 준비, 실행, 안정의 흐름으로 나눠 주기 때문에 휘청임을 줄여줍니다. 5째는 아침과 저녁의 10초 점검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양치전에 벽을 짚고 한 발로 서기를 좌우 각각 10초씩 2번 하고 종아리 펌프인 까치발을 10번 해주세요.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끄기 전에 햄스트링 늘리기를 좌우 각각 10초씩 2번 하고 의자 하프 스쿼트를 5번 해주세요. 짧지만 매일 쌓이면 계단에서의 버벅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안전하게 계단을 활용하는 팁도 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발가락만 딛지 말고 발 전체로 디딤면을 꾹 눌러 엉덩이 근육을 깨우세요.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마다 한 초 멈춘 다음 발을 내딛는 리듬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무릎 충격과 휘청임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3번, 5분에서 10분만 해도 다리 근육이 계단 근무를 다시 기억합니다.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력은 의자 하프 스쿼트를 5에서 8회 2세트, 까치발을 10에서 15회 2세트 해주세요. 균형은 한 발 서기를 10초씩 좌우 2세트 하면 됩니다. 유산소는 집 안걷기를 5분 하고 통로를 왕복하시면 충분합니다. 모두 통증 없는 범위에서 호흡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오면 멈추고 다음 날 횟수를 줄여 다시 시도하세요. 이제 핵심을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다리에 힘을 풀리게 하는 진짜 범위는 오래 앉기, 다리 꼬기, 단백질 부족 같은 습관입니다. 이 셋을 바로잡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물기를 터주면 계곡이 살아나듯 다리도 순환과 근력이 돌아오면 다시 버텨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게 비결입니다.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당장 30분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최소 8번 울리도록 하세요. 의자에 작은 쿠션을 하나 두어 무릎 사이와 허리 받침으로 함께 쓰시고 냉장고 문에는 아침은 단백질이라는 메모를 붙이세요. 문 앞 신발장에는 서서 2초 정지라는 포스트잇을 붙여 외출 때 균형 예고를 만들고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는 까치발 10번 메모 카드를 두어 습관을 잊도록 하세요. 이 5가지만 실행해도 한 달 뒤에는 계단이 덜 무섭고 일어설 때 흔들림이 줄었다는 변화를 느끼실 확률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거나 심한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어지럼증 질환이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드린 가이드를 기본으로 하되 횟수와 강도를 더 보수적으로 시작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해 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도 짧게, 자주, 통증 없이라는 원칙은 거의 모든 분께 통합니다. 다리를 위한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은 의자에서 일어나 2-3분 움직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다리가 든든하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날을 부모님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앉기, 다리 꼬기, 단백질 부족이 3가지 습관이 다리에 힘을 빼고 균형을 흔든다는 점, 그리고 작은 생활 교정만으로도 걸음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화면을 끄신 다음 딱 한 가지라도 바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세요.
그 다음 의자 뒤를 살짝 짚고 까치발 10번만 해보세요. 오늘 한 번이 내일의 2번이 되고 일주일 뒤에는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내일부터 할게라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시나요? 그 마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만 우리 몸은 오늘의 이분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오늘의 이분이 모여 다음 주에 자신감을 만들고 다음 달에 탄탄한 걸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오늘은 2분, 내일은 3분, 모레는 4분. 이렇게 단 1분씩만 늘려보세요. 늘리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아침 양치 전에 한 발 서기 10초씩 좌우 2번, 점심 식사 후 복도 왕복 1번, 저녁 TV 끄기 전에 의자 하프 스쿼트 5번.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쉽게 내일부터 일주일 로드맵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일차에는 30분 알람 설정과 까치발 10번, 2일차에는 여기에 한 발 서기 10초를 얹습니다. 3일차에는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을 끼워 다리 꼬기를 막는 연습을 해보시고 4일차에는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나 두부 반 모를 더합니다. 5일차에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엉덩이 앞으로 발 당기고 가슴 숙이고 하나 둘 순서를 소리 내어 따라 해보세요. 6일차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 전체로 누르고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마다 1초 멈춤을 지켜봅니다. 7일차에는 오늘 했던 모든 동작을 각각 한 번씩만 다시 해보며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숨이 조금 덜 차는지, 일어설 때 덜 흔들리는지, 종아리의 묵직함이 줄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거창한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 가장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으려는 마음, 다리를 꼬고 싶을 때 한 번만 풀어주는 선택, 아침 식탁에 단백질 1가지를 얻는 실천. 이 3가지가 모이면 한 달 뒤 계단이 덜 무섭고 2달 뒤에는 외출 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덜 휘청이네. 그때 느끼시는 작고 단단한 자부심은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의 여러분이 쌓은 결과입니다. 혹시 여전히 겁이 나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의자 팔걸이를 꼭 잡고 일어나 2초 정지. 그 다음 한 걸음. 이때 머릿속으로 멈춤, 다음 발이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말로 리듬을 만들면 몸이 따라옵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강도를 낮추면 됩니다. 운동은 우리를 거역하는 벌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라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30분 알람이든 아침 단백질이든 다리 꼬기 대체 동작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천은 작을수록 시작은 빠를수록 유지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이 영상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더 얹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일주일,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 내내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보고 바로 적용할 생활 루틴으로 균형과 순환을 되살리는 방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의 2분, 내일의 3분, 모레의 4분으로 작은 연쇄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연쇄가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이 채널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친구와 지인과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면
우리 모두의 걸음이 더 안전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니어 라디오 미정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건강히 지내세요.